네, 모두의 한자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소리 글자 시옷 부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 한번 볼까요? 자, 스승사자가 있네요. 올은 뭐 가정의 달, 그래서 뭐 어린이날, 또 뭐 어버이날, 그리고 또 스승의 날까지 아주 그냥 뭐 집중적으로 있는 그런 달이죠. 또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5월 달에 이렇게 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또 시옷 부분에 또 스승사자가 또 공교롭게 딱 매치가 또 되네요. 자, 스승사자 한번 자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스승사자를 보시게 되면은 좌측이 이렇게 돼 있죠. 요 글자는 이제 언덕부라는 글자, 우리가 부수 글자에서 많이 접해봤던 그런 글자고, 여기에 마치 여기 윗부분이 없으면 이제 수건건자가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깃발을 그린 그런 상형 문자에서 들을잡이라는 글자가 단독으로 따로 있는 그런 글자죠. 그러니까 뭐 들을잡, 합해진 그런 뜻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뜻은 주둔군. 그래서 주둔한 군대는 그들이 이끄는 우두머리가 있기 마련이죠. 그 우두머리를 갖다가 일컬어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스승이라는 뜻도 파생돼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승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스승사를 가지고서 한번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장수수가 나오네요. 자, 언덕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없어지죠. 수공구는 이제 깃발이죠. 자, 언덕에서 깃발로 이렇게 이제 또 진두지휘하는 거죠. 바로 언덕 위에서 전시 때 모든 것을 갖다가 호령하고 작전을 명령하는 장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수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수 숫자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장수 장자가 있죠. 예. 부연 설명한 다음에 이 장수 장자에서 요 글자는 나 그냥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그렇게 한글로 뉘처럼 보여서 뉘 그러는데, 요것은 평상을 갖다가 90도 이렇게 위로 세워서 이렇게 이런 그 글씨죠. 우리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내부원에 가면 침상들이 쫙 이렇게 서 있었죠. 늘어져 있었죠. 거기서 이제 다들 잠을 자고 그랬는데, 그 침상에서 딱 이거는 고기죠. 고기를 손에 들고서 야, 먹어 탁 이러죠. 왜 이 고기를 갖다가 손에 들고 평상에 있는 이 병들들한테 먹였을까요? 내일 전쟁을 나가는데 죽기 전에 실컷 먹어라. 운이 좋으면 살 수도 있다. 뭐 그런 뜻을 내포한 그런 글자가 되겠죠. 바로 손에 고기를 들고 병들들한테 줬던 그런 장수의 모습이 이렇게 딱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수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장수. 자, 우리나라에서는 장수가 이제 별로 나타나는데, 별 하나, 준장, 투, 소장, 삼, 중장. 그 다음에 별 4개가 대장이죠. 별 5 있나요? 별 5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별 5은 이제 원수죠. 원수 그러면 메가더 원수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장수수, 깃발을 휘날리는 그런 총사령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글자 볼까요? 자, 따를 추자가 나오네요. 뭐 쫓을 추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언덕에서 장수가 호령하고 그러니까는 장수의 그 손에 일거수일투족을 병들들이 보겠죠. 진격하라는 것일까, 후퇴하라는 명령일까, 다 예의주시. 그러면서 시험시험 갈착, 즉 장수의 뒤를 갖다가 따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따를 쫓을 추, 이렇게 글자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 따를 추격, 뭐 추방은 이제 어디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는 거죠. 또 추격은 또 따라가서 또 격침시키는, 추격한다, 이런 말이 또 있죠. 자, 장수수, 쫓을추, 따를추였습니다. 네,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럭 삼자. 이거 많이 보셨던 그런 글자죠. 머리털을 그린 그런 글자죠. 그러니까 원뜻은 이제 털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털로 보는 것에서 더 파생돼 가지고서 무늬, 또 장식 또는 빛, 그리고 소리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터럭삼 가지고서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삼, 또 참여할 참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요것은 이제 뭐 사람의 머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그래서 사람 머리가 하나, 둘, 셋, 밑에 터럭삼이 있는 거죠. 즉 머리 위에 별이 빛난다. 그래서 물론 이 삼은 또 이렇게 그 소리부 역할도 또 하죠. 그래서 이 별의 빛이 사람의 머리로 쏟아진다 해서 이게 또 파생돼 가지고서 뭐 침투하다, 뭐 참여하다 이러한 뜻이 또 파생되어서 나오죠.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금액을 찾을 때 지금은 뭐 다 CD기로 금액을 찾기 때문에 별 적이 없지만은 은행 청구서에 보면은 이제 뭐 3만 원, 뭐 3천 원, 30만 원 이렇게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한자 표기할 때 이 표시를 안 하죠. 이렇게 씁니다. 청구서에서는. 왜 그럴까요? 자, 이 3이라는 숫자는 뭐 때로는 요렇게 5로 숫자를 갖다가 고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개변한다 그러죠. 그래서 숫자의 어떤 개변을 어떤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삼이라는 글자는 반드시 이 석삼을 이제 쓰도록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석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여한다, 참가한다 할 때 또 이 글자를 쓰죠. 자, 아래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 인삼삼 또는 뭐 산삼 뭐 이렇게 돼 있죠. 산에 나는 삼은 뭐 산삼이고, 또 밭에 또 이렇게 또 농작물 뿌려서 이렇게 거둬들이는 거는 인삼이죠. 뭐 사람의 모습을 비슷하다 해서 인삼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삼을 먹으면 잘 안 맞아요. 왜냐면 제 몸 자체가 열이 좀 많은 체질이 돼 가지고서 인삼이 잘 안 맞더라고요. 하지만은 아주 그 보양식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인삼,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한 그러한 그 상품으로 속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인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삼은 뭐 멀리 중국에까지 가서 수출도 하고, 또 하여튼 중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했던 그런 농작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삼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심으면 바로 나느냐?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인삼을 위에 풀초자로 일단 표시를 하고, 인삼을 우리가 거둘 때는 최소한 3년 정도는 3년 정도는 경과가 돼야지만이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약초, 그것이 바로 뭐다? 인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삼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 이제는 소리가 3에서 참으로 소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바뀌었죠. 참혹할 참, 뭐 슬플 참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전쟁 이야기를 한번 비교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요즘 뭐 세계 곳곳에서 국지전 또는 뭐 국지전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센 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뭐 최근에 보면 뭐 미국, 이란 전쟁을 비롯해서 벌써 우크라이나, 뭐 소련 전쟁 벌써 횟수로 따지면 거의 뭐 3년째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전쟁을 갖다가 3년,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써야겠죠. 3년 이상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뭐, 그죠? 뭐 끝장나는 거죠. 아주 참혹한 그러한 광경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마음도 몹시 슬프고 참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쓸까요? 제물자, 패할 패자죠. 참패를 당했다. 그럼 슬프게 졌다. 아주 엄청나게 축구를 했는데 뭐 그냥 뭐 5대 0으로 지고 뭐 6대 1로 주고 4대 0으로 주고, 상당히 슬픔을 떠나서 뭐 참혹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이렇게 쓰이는 그런 글자가 참혹할 참, 슬플 참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무슨 글자가 나오죠? 자, 서로 상자가 나오네요. 이건 뭐 우리 많이 쓰이는 그런 글자고, 또 많이 쓰이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죠.
자, 서로 상자를 갖다 한번 쪼개 보게 되면은 나무 목자 플러스 눈 목자네요. 그 우리가 보통 길가에 지나가다가 또는 집 앞에 있는 이 보면 나무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나무를 본다. 내가 나무를 본다. 또 나무가 나를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무를 갖다가 눈으로 살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뭐다? 서로 상자예요. 즉 보는 사람과 나무라는 이 두 개체라는 의미에서 서로라는 뜻이 나왔죠. 이것이 더욱 나아서 뭐 살피다 또는 뭐 백성을 살피는 세상, 살피는 재상, 수상 할 때 이 글자 쓰죠. 이렇게 또 뭐 헤아린다 이렇게 뜻이 확대가 되겠죠. 자, 이 서로 상자 가지고서 한번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각 상자가 있네요. 우리 많이 쓰는 글자죠. 여러분들 생각 아주 많이 합니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갑니까? 자, 서로 상자에 마음 심자가 있죠. 즉 나무를 갖다가 바라보지만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밑에 마음 심자가 있죠. 그래서 마음으로도 잘 살펴 생각하고 헤아린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보지만 말고 마음속에 뭔가 심정을 쭉 해서 한번 그 헤아려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사. 그런 생각이라는 그 이 한자는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지금의 마음, 그래서 상념은 이제 생각이라는 그런 뜻의 글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지난날 나의 추억을 갖다 이렇게 더듬어 보는 걸, 회상, 그죠? 회상하다 보면은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세월이 빠르구나. 인생은 짧구나. 그런 생각 저는 들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차츰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리고 젊었을 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60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요. 옛 추억이 이제 그 떠오르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보통 10년 전, 15년 전의 일이었어요. 불과 엊그저께 같은 그런 일이 더듬어 보니까 10년, 15년 전의 일이다. 참 인생은 짧다. 이제 남은 삶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까? 이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또 고민거리 중에 하나죠. 요 정도 정리하죠. 자, 아래 글자 볼까요? 자, 서리 상자가 나오네요. 서리. 서리 위에 무슨 글자가 있죠? 비우자가 있죠? 비는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비 같은 것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지만서도 서로 뭐예요? 얼기설기 이게 이제 그 뭐랄까요? 엉긴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이런 말 쓰세요. 별성자 쓰고 서리상자를 쓰죠. 그럼 성상, 별성자, 서리상자 이 뜻이 뭘까요? 한 해의 세월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글자가 이제 성상이 되겠죠. 그래서 별이야 이제 별은 뭐 1년에 한 바퀴 돌고 또 서리는 매번 추워지면 또 내리는 것이 또 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추상 같은 명령.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추상과 같은 명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을 추자를 쓰거든요. 즉 가을의 서리처럼 아주 위엄이 있고 그 다음에 서슬이 푸른 그런 명령을 뜻할 때 쓰는 글자가 바로 추상이다. 추상 그러니까 추호도 또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추호도 남기지 말아라. 뭐 이런 말 쓰죠. 자, 생각상 서리상자였습니다. 네, 이제 또 하나 볼까요? 상자상, 박스상 이렇게 되겠네요. 자, 상자상자. 뭐 우리 집에 가면은 뭐 집에 보면 뭐 늘상 박스 같은 거는 뭐 쉬지는 않았지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정리를 안 해서 그럴 뿐이지. 자, 대나무로 엮어서 서로 그죠? 얼기설기 만들었다. 그래서 뭡니까? 상자를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상자 그러면 뭘 써요? 자는 그냥 아들 자자 쓰면 됩니다. 그럼 상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상자에 관련된 서리 글자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는 무슨 글자가 나올까요? 자, 오히려 또는 높을 상자가 나오네요. 오히려
높다? 어떤 것이 더 많이 쓰일까요? 자, 이 오히려 또는 높을 상자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요거는 여덟 팔자, 그리고 요것은 향할 향자가 되죠. 요것이 합쳐져서 이제 이런 글자가 나오는데요. 즉 요것은 뭐, 그러니까 원뜻은 이제 높다, 또 뭐 증가하다, 바라다, 뭐 숭상하다, 뭐 오히려 뭐 뜻이 이렇게 파생이 됐는데, 요거 자체가 요렇게 돼서 이제 갈라지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여덟 팔자는. 그래서 이제 갈라짐과 어떤 향한다, 이런 즉 이 향이라는 것은 이제 향할 향자는 밖을 향한 창문의 모습을 그린 글자가 향할 향자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창을 통해서 높이 올라가는 연기의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뭐다? 오히려 높을 상이다. 그러니까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높게 올라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높을 상자를 가지고서 또 어떤 글자가 있느냐. 항시 오히려보다는 높다는 뜻도 항시 늘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통 요렇게도 쓰고 또 요렇게도 쓰죠, 오히려 높을 상자는. 자, 위에서는 이 글자는 이제 요렇게 썼네요. 요렇게 높을 상자를. 그 밑에는 뭐예요? 흙토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흙을 높이 싼다, 그 얘기예요. 흙을 높이 싸서 둔덕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뭐야, 집을 짓는다. 그래서 집당자가 되는 거죠. 보통 집이 뭡니까? 흙 위에 높이 싸서 만든 건축물이 집이겠죠. 그래서 집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집당자 갖고도 뭐 많이 쓰이는 글자가 있지만 우리 이런 용어가 있죠. 물론 뭐 사당 할 때도 쓰고, 이렇게 자당이라는 용어를 한번 볼까요? 자당. 자당은 다른 어머니를 갖다가 높여서 부르는 용어가 바로 이제 자당이죠. 자, 그래서 요것은 아주 상당히 고품격 그런,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은 또 이렇게 자당은 잘 계시냐, 뭐 이렇게 안부할 때 어머니 좀 어떠셔? 뭐 물론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죠. 근데 조금 더 자당 강령하시냐? 그러면 조금 더, 얘 좀 뭐 좀 아네? 뭐 안다는 티 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런 용어도 있더라 하는 거 한번 한자 공부하면서 또 아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또 알려드립니다. 자, 아래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땅 당자가 있네요. 자, 마땅 당, 위에는 높을 상, 밑에는 밭 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고로 뭡니까? 농사국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옛날 농경사에서는 말이죠, 이 밭을 높이, 그죠? 높이 숭상했다. 그래서 밭을 높이 숭상하면서 잘 가꾸는 것은 매우 마땅하다, 그런 뜻의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 요것도 쓸까요? 달월자가 되겠죠. 개견자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불화 이렇게 돼 있죠. 즉, 이 달밤에 개를 갖다가 불에 태워서 또는 불에 구워서 먹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뭐 그런 글자가 되겠네요. 실제로 또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개고기를 식용을 하는 그런 문화이죠. 한 20, 30년 전인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그 88 올림픽 때 프랑스의 그 유명한 여자 배우 뭐 브리지트 바도로인가, 그 무슨 인터뷰 기억이 나는데, 한국 코리아는 개고기를 먹는 그런 아주 그냥 그 야만인적인 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서 한번 그런 기사를 제가 언뜻 좀 기억이 나네요. 아니, 우리가 개고기를 먹던 뭘 안 먹던 그 우리나라의 문화인데 남의 문화를 갖다가 그렇게 폄하하는 거, 그 무조건 그 옳다고는 할 수 없죠. 사대주의 사상의 근거가 돼가지고요. 지들 나라는 뭐 거의 간 안 먹나요? 거의 간 어떻게 만들어진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거의에 이런 그 틀에다가 꼼짝 못하게 해놓고서 그냥 먹이를 갖다가 입에다가 막 강제로 쳐넣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탁 잘라서 먹는. 그것도 상당히 그 뭐야, 무식한 거 아닙니까? 그 거위를 갖다가 그냥 막 강제로 먹인 다음에 그 거위 간을 갖다 부풀게 한 다음에 그걸 갖다 음식으로 먹는 거. 거기나 여기나 다 그 고유의 문화가 있는데 남의 문화를 갖고서 그렇게 폄하하는 건 결코
옳지 않고 또 그걸 그건 그래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개 먹으래서 안 먹어요. 요즘은 뭐 개는 인생의 반려견 그래 가지고서 집집마다 개를 데리고서 산책하는 거 뭐 이제는 이게 너무 보편화가 돼 가지고서 그죠? 그렇습니다. 자, 집당자 마땅당 이어서 그러하얀 당연까지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당자가 있네요. 자, 무리당자는 어떻게 글자가 이루어져 있죠? 위에는 높을 상자, 그 다음에 밑에는 거물 흑자가 있죠. 자, 거두절미에서 흑 그러면 사실 긍정적인 것, 좋은 것보다는 나쁜,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은, 뭐라 그럴까요? 어둡고 또 부정적인 뜻을 갖는 글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흑자 자체가, 이게, 원뜻이 있어요. 뭐, 검은 흑자도 있지만, 원뜻은 뭐, 신선하지가 않다. 뭐, 즉, 검은 것을 높이 숭상하는 것은 좋지 않다. 무리를 이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리당. 그러니까 이 무리를 지으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파. 그죠? 뭐, 이런 거. 뭐, 당고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뭐, 당파 싸움,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역사에 나오는 그런 한 챕터가 되죠. 하여튼, 이 당파는 매우 안 좋은, 유전자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줬다가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지금도 무슨 당 해가지고서 뭐 지금 뭐 서로, 막 헐뜯고 모함하고, 이게 500년 동안 있었던 300년 이상 이루었던 그런 당파 싸움이 현대에도 계속 재현하는 거 보면 역사는 정말 반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당파 싸움 보면 아주 그냥 진절에 가네, 진절에 가나. 자, 아래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떳떳할 또는 항상 상자가 나오네요. 자, 요것은 높을 상자 플러스 수건건자죠. 그러니까 수건은 우리가 딱 낸 수건으로 보기보다는 옷으로 조금 더 확대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원래는 치마란 치마. 그래서 조선시대 때 여인들은 주로 입는 옷이 거의 뭐 치마. 그러니까 늘상 여인네들이 입던 이 옷은 그죠? 치마를 갖다 높이 이렇게 해서 입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입는다. 항상 이렇게 치마를 입고 다니기 때문에 또 남한테 뭐 떳떳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떳떳하다. 그러니까 이 항상상 이거는 치마가 원뜻이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또 치마 상자가 나오죠. 자, 이 치마 상자는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치마라는 뜻인데 이것이 항상 상으로 우리가 쓰다 보니까는 내 원뜻 치마라는 뜻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뜻을 갖다가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옷 이자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아예 치마상을 갖다가 독립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치마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치마상자 가지고서 뭐 하나 글자를 만들까요? 사자성어, 동과 홍상이란 말 들어보셨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할 때 이 치마상자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서판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또는 또 맞벌상이다. 그러니까 일찍과 맞벌 두 가지 뜻이 있네요. 그죠? 자, 여기서 요거 뭐예요? 요 밑에가 이게 비수비자죠. 비수비자는 이제 뭐 사람의 모습도 있고 또 칼이라는 뜻도 있고 비수. 내 몸에 손대지 마. 단도죠, 단도. 뭐 그런 뜻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숟가락이라는 뜻도 있어요. 즉 숟가락을 높이, 그죠? 높이 올린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날마다 맛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음식을 갖다 또 올린다. 높을상 또 올려서 입에 맛을 본다는 뜻. 자, 이 맛볼 상자를 가지고서 한번 또 사자성어, 고사성어는 뭐 할까? 네, 와신상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눕다. 그 다음에 신은 섬나무, 신. 그 다음에 맛볼 상자.
그다음에 상담 담 쓸개 담자죠. 즉 이 가시를 덮인 이런 나무에다가 누워서 그다음에 그 쓰디 쓴 그 쓸개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눕는 것도 매우 어렵고 맛보는 것도 아주 쓴맛이죠. 인생의 쓴맛, 그죠? 자, 요것은 뭐예요? 사기에 나오는 말인가요? 그 오나라와 그 월나라의 전쟁이죠. 그래서 오나라의 그 함녀 왕이, 그죠? 그 이 월나라하고 전쟁 터지면서 죽었어. 그래서 그 이 오나라 함녀의 아들 부차죠. 부차가 아버지의 옷을 내 꼭 갖겠다 해서 와신 상담해 가지고서 다시 월나라하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이기죠. 또 반대로 또 이 월나라의 또 구천이 다시 한번 또 와신 상담을 해 가지고서 반드시 내 복수하겠다 해서 다시 오나라와 전쟁을 해서 결국은 오나라가 갖다가 멸망을 시키죠. 그것의 유래가 된 바로 와신상담 이렇게 되겠습니다. 와신상담 전 그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 와신상담 해서 재기를 노리는 거 그거 필요하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줄 상. 자, 점수를 아주 높이 고득점했어. 그러니까 너는 상을 받아도 돼. 뭐 이렇게 되겠죠. 높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한테 재물을 주는 거죠. 상금, 또는 뭐 신상 필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바닥 장자가 나오네요. 자, 손바닥 장, 높을 상자 플러스 손 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손을 갖다가 높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손바닥이 보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손바닥 장. 자,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쥐락자죠? 장악, 조직을 장악했다. 또는 뭐 손바닥에서 불어오는 뭐예요? 바람, 장풍일 때도 이 손바닥 장자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글자가 나오네요. 자, 높을 창, 또 뭐 시원한 창. 이거는 거의 뭐 이렇게 쓰임새는 없지만은, 자, 위에는 좌측은 오히려 높을 상자고 칠복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원뜻은 있죠. 멀리 높게 있는 높은 땅을 이제 다듬는다 그런 뜻의 글자가 이제 높을 시원할 창자죠. 그래서 손에 도구를 들고 그곳에 올라서 멀리 바라보니까는 가슴이 탁 트여서 시원하다. 그렇게 자원 해석을 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리 글자 시옷 부분 한번 공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조금 길었죠. 하지만 한자 공부하다 보면 조금 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제가 오늘 조금 고사성어 같은 거 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는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의 한자 김범석이었습니다.